안녕하세요. 은퇴라는 게 막상 다가오기 전에는 누구나 막연히 월 300만 있으면 살 수 있겠지 하고 쉽게 생각해 버리기 마련이죠. 하지만 실제로 겪어보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저 역시 주변 선후배나 가족들을 통해 혹은 제 자신을 통해 은퇴가 갖는 무게를 자주 실감하곤 해요. 우리는 보통 은퇴 후 삶을 편안한 휴식처럼 상상합니다. 아침에는 느긋하게 일어나서 공원 산책을 하고 커피 한잔 하면서 신문을 읽고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취미생활도 즐기고 말 그대로 제2의 인생을 시작하는 그림이 머릿속에 그려지죠. 그런데 그게 어쩌면 스펙타클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걸 알고 계신가요? 특히 제대로 된 계획 없이 돈 문제만 해결되면 된다고 간단히 생각했다. 재정적 정서적 위기와 마주하는 경우가 생각보다 훨씬 많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특히 월 300이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있겠지? 라고 단순하게 계산했다가 낭패를 본 사례를 하나의 예로 삼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한 사람만의 경험이라기보다는 실제로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이기도 해요. 오늘 함께 나눌 이야기는 크게 세 가지 사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55세 은행원의 이야기, 두 번째는 60세 전직 교육자의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는 58세 소상공인의 사례입니다. 세 사람 모두 월 얼마면 충분하겠다는 기대를 했다가 각자의 어려움에 부딪혔고 이를 어떻게 극복 혹은 극복하지 못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1. 55세 은행원의 현실 월 300이면 충분하다는 착각에 갇힌 남자의 후회. 먼저 가장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는 55세 은행원 어씨 이야기를 해볼게요. 어씨는 30년 넘게 은행에서 근무했어요. 직급도 꽤 높았고 안정적인 급여와 보너스, 그리고 어느 정도의 대우를 받고 있었죠. 주변에서 볼 때는 어씨 정도면 은퇴해도 문제 없을 거야 라고들 말했어요. 근데 정작 본인은 정년퇴직을 앞두고 불안한 마음이 커졌다고 합니다. 이유인즉 자녀가 아직 대학 학비를 내야 하고 아파트 대출도 조금 남았고 아내와의 관계도 예전 같지 않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대요. 하지만 은행에서 30년을 일했으니 퇴직금도 있고 나가면 월 300 정도면 생활에는 큰 지장이 없겠지라고 스스로를 안심시켰습니다. 그런데 막상 퇴직을 해보니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생 자녀의 용돈과 학비, 집 수리 비용, 그동안 미뤄뒀던 병원 검사비, 그리고 한창 관계가 서먹했던 아내와의 트러블이 겹치면서 심리적인 스트레스까지 폭발했죠. 결국 대화가 잘 안 되는 상황이 이어지면서 아내가 우리도 좀 떨어져 있자라는 말을 하고 떠났어요. 어씨는 은퇴 이후 계획했던 소소한 생활이란 것 자체가 무너지고 심적으로도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까지 될 줄 알았으면 난 진작에 다른 대비책을 세워두었어야 했는데 하는 후회가 밀려오죠. 결국 어씨는 자녀의 학자금과 각종 지출을 위해 적금을 깨고 퇴직금도 여기저기서 야금야금 쓰게 되었습니다. 수입은 생각보다 줄어들고 지출은 생각보다 늘어나는 상황이 반복되자 스스로 월 300이면 된다던 계산이 큰 오판이었다는 사실을 실감하게 된 거죠. 나는 은행에서 일했으니 돈 문제는 안다고 자부했는데 은퇴 후의 재정 관리와 삶의 밸런스라는 게 이렇게 다른 문제인 줄 몰랐어. 어씨가 이렇게 말할 때의 표정이 잊혀지질 않습니다. 2. 60세 전직 교육자 B씨 연금만 믿고 다 내려놨다가 생긴 고민들. 두 번째 사례는 60세 전직 교육자 B씨입니다. B씨는 중학교 교사로 오래 일하셨는데 정년퇴직을 앞두고 난 공무원 연금만으로도 생활이 될 거야. 그래도 다른 분들보다는 여유 있게 지낼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셨대요. 그런데 B씨는 아내와 자녀가 없는 1인 가구였어요. 젊은 시절부터 결혼보단 자기 발전과 여행, 취미에 시간을 쏟는 걸 좋아했던 터라 늘 정년만 하면 전 세계 여행하며 살겠다는 꿈을 품고 있었습니다. 물론 혼자라면 보통 사람들보다 생활비가 적게 들 거라는 계산도 있었습니다. 한 달에 20만 250이면 충분하겠지. 연금이 그 정도는 나오니까 거기에 조금 덧붙이면 내가 원하는 여행도 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문제는 퇴직을 하자마자 찾아온 건강 악화였습니다. 젊을 때부터 무릎 관절이 좋지 않던 B씨는 학교에서 근무할 때도
꾸준히 병원 치료를 받았지만 정작 퇴직하자마자 무릎 수술을 크게 한번 해야 했어요. 이 수술 비용이 만만찮았습니다. 연금을 타기 시작한다고 해도 초기 의료비로 상당한 지출이 생겼고 수술 후 재활 기간에는 거동이 불편해지니 집안에만 머무르게 되었죠. 그런데 계속 집에만 있다 보니 우울함이 엄습하기 시작했답니다. 혼자 사는 만큼 도와줄 사람도 마땅치 않았고 남들이 볼 땐 연금생활자라 여유 있어 보이지만 정작 B씨 자신은 내가 평소에 안정적인 줄 알았는데 막상 사고가 터지니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하고 깨달았습니다. 결국 B씨는 여행 비용커녕 매달 아껴 쓰다 보니 한 달에 200 정도로는 빠듯하게 연명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게다가 병원비가 계속 들었고 재활운동기구나 약값 같은 예상치 못했던 지출이 생길 때마다 스트레스가 컸죠. 난 다른 사람들보다 나은 편이었을 텐데 이렇게 외롭고 빠듯한 생활이 될 줄은 몰랐어. 돈만 문제가 아니야. 외로움이라는 것도 대비를 해야 하더라고. B씨의 이 말에서 은퇴 후 생활이라는 게 단순히 돈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현실을 다시금 느낄 수 있었습니다. 3. 58세 소상공인 C씨 가족과 함께하는 작은 가게 꿈꿨는데 마지막으로 소개할 C씨는 58세의 소규모 식당을 정리한 분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안정적인 은퇴라기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가게를 넘기고 소일거리 정도로만 가볍게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어볼 생각이었다고 해요. 우리 가족은 서로 워낙 돈 욕심이 없고 월 300만 벌어도 조촐하게 잘 지낼 수 있어라고 믿었대요. 하지만 식당을 정리하고 나니 그동안 투자했던 비용을 회수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가게도 권리금이 잘 안 나왔고 직원 정리하며 나온 퇴직금 등 정산해야 할 부분이 많았죠. 결국 예상했던 금액보다 훨씬 적은 돈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가게를 운영할 땐 일정한 현금 흐름이 있었기에 큰 돈을 모으지 않아도 생활이 돌아갔지만 문을 닫자마자 당장 수입이 확 줄어들었어요. 이때부터 가족들의 생활 패턴도 흔들리기 시작했죠. 자녀는 취업 준비생이었고 아내도 특별한 수입이 없었는데 갑자기 월 300이면 살만하지 않겠어? 라고 말하던 C씨의 예상은 빠르게 현실에 부딪혔습니다. 기존에 지출하던 생활비, 자녀 취업 준비에 드는 비용, 그리고 가끔씩은 친척들에게도 약간의 도움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한 달 300만 원은 생각보다 빠르게 소진되었습니다. 오래된 차를 한번 수리해도 몇십만 원이 훌쩍 나가고 병원 한번 가면 또 예기치 못한 비용이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 버티기가 점점 힘들어졌어요. 결국 C씨는 다시 취업시장에 뛰어들거나 알바라도 해야 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58세라는 나이는 새롭게 일을 구하기도 쉽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하는 조촐한 생활이라는 꿈이 무너지는 듯한 허탈함도 함께 겪게 되죠. 주변 사람들은 왜 당장 편의점이나 마트라도 가서 일해보지 그러냐며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지만 C씨는 한편으론 내가 이렇게 나이 먹고 다시 노동시장에서 싸워야 하나 하는 자괴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은퇴 후 삶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이 세 가지 사례를 보면서 공통적으로 느낄 수 있는 점은 첫째로 은퇴 후 월 얼마면 충분하다고 딱 잘라 말하기 어렵다는 겁니다. 특히 우리가 평소에는 정확히 인지하지 못했던 비용 병원비, 가정유지비, 부모님 부양비, 자녀 결혼자금 등이 한꺼번에 터지기 쉬운데 그럴 때는 준비가 탄탄하지 않으면 쉽게 흔들립니다. 둘째로 은퇴라는 건 단순히 돈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경제적인 부분과 더불어 가족관계, 개인의 건강, 심리적인 안정을 어떻게 지킬지 종합적으로 고민해야 하죠. 돈은 아낄 수 있지만 외롭고 허무한 건 어떻게 해결하나? 라는 질문에 답을 미리 생각해 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은퇴 후에는 자신을 재정적으로 지지해줄 대안적 수입원이나 취미 혹은 사회적 관계가 중요한데 이를 위해 미리부터 준비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적다는 거예요. 일만 열심히 하면 다 되겠지, 퇴직금이나 연금 나오면 괜찮겠지라고 쉽게 안심해버리는 게 은퇴 후 삶의 가장 큰 함정이 됩니다.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예산 짜기. 한 달에 정기적으로 나가는 비용이 무엇인지, 1년 단위로 어떤 이벤트성 지출 병원비, 경조사비, 명절 비용 등이 있는지 꼼꼼히 적어보세요. 상상 속의 월 300이 아니라 실제 가정회계 장부를 만들어 보는 거죠.
가족과의 끊임없는 대화. 은퇴 후 잦은 갈등은 대부분 대화 부족에서 시작됩니다. 특히 아내나 자녀가 어떤 생활 수준을 원하고 어떤 관계를 지속하고 싶은지 미리 상의해 둬야 해요. 서로 생각하는 기대치가 다른 상태로 은퇴를 맞이하면 작은 문제도 크게 번지기 쉽습니다. 자신만의 취미나 사회적 연결고리 마련. 은퇴 전에는 일 때문에 바빠서 취미나 인간관계가 협소해지기 쉬워요. 하지만 은퇴 후에는 오히려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있다는 느낌이 굉장히 중요한 정신적 지지가 됩니다. 봉사활동이든 동호회 활동이든 교류를 계속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 두세요. 건강관리와 긴급 자금 마련. 건강은 은퇴 후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심입니다. 평소에 건강검진과 운동에 투자하세요. 그리고 혹시 모를 의료비나 예상치 못한 지출을 막기 위해 긴급 자금도 따로 마련해 두는 게 좋습니다. 결국 은퇴라는 건 돈도 중요하지만 그 돈을 어떻게 불리고 어떻게 쓸 것인지, 가족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그리고 스스로의 삶에 얼마나 의미를 부여할지를 미리 고민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어요. 월 300이면 충분하다는 계산은 겉으로는 그럴듯해 보여도 실제 인생에는 변수가 너무 많죠. 오늘 나눈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여러분이 은퇴 이후를 조금 더 현실적으로 그려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대나 30대뿐 아니라 4050대인 분들에게도 준비된 은퇴는 역시 남의 일이 아니라 내 일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어요. 가장 좋은 건 미리부터 나만의 플랜을 세우는 겁니다. 준비가 충분치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자산 관리나 건강 관리, 그리고 가족과의 대화를 시작해 보시는 게 좋습니다. 난 앞으로 은퇴까지 5년 남았으니 아직 괜찮아라고 생각했다가 그 5년이 휙 지나가 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요. 은퇴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시간을 두려워하고 외면하는지, 아니면 조금 더 전략적으로 바라보고 대비하는지에 달려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이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조금 더 주도적이고 현명하게 은퇴 후의 삶을 설계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5세 은행원, 퇴직 후 무너진 가정 월 300이면 충분하다는 착각에 갇힌 남자의 후회를 비롯한 몇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부디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분들이 줄어들기를 바랍니다. 어떤 방향이든 준비하는 삶에는 반드시 차이가 생긴다는 걸 잊지 마세요.